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은 미아오의 컴백 소식과 이즈나의 데뷔,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미아오의 선택이, 이 복귀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즈나는 제대로 순항할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일랜드2에 파생그룹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자꾸 돌고 있는데, 이 파생그룹의 멤버나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즈나가 곡이 나왔어요. 곡명이 나왔어요. 정확하게는 곡명이 나왔는데 11월 25일 오후 6시에 데뷔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뭐 아일랜드2에서 보여줬던 뭐 드립 노래가 앨범에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마냥 추측만 했었는데, 실제로 드립하고 Fake It 그리고 I Will Always Love You 노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타이틀곡명이 이즈나예요. 이즈나. 그러니까 이즈나예요.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이 노래가 좋을까 안 좋을까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미아오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즈나의 프로듀싱을, 매니지먼트는 당연히 웨이콘에서 하고 있지만 이즈나의 곡에 대한 프로듀싱은 더 블랙 레이블에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돌이켜보자면 더 블랙 레이블에 미아오라는 그룹이 첫 번째 타이틀곡이 미아오였어요. 미아오의 미아오였다고. 근데 여기도 이즈나의 이즈나야. 결국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 동일한 비슷한 전략으로 기획을 했다입니다. 결국은 이 전략을 만든 뭐 어떤 개인이든 팀이든 부서든 간에 별도의 전략, 특이하게 다른 전략을 내세울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미아오하고 이즈나의 데뷔가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컨셉도 비슷하고, 뭐 물론 미아오는 하드 크러쉬, 이즈나는 소프트 크러쉬로 굳이 분류하지만 나눠지지만, 두 개의 비슷한 그룹이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하니까 한 부서에서 이거를 두 개 전략을 별도로 짤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미아오는 팀명 미아오는 MEOVV였고 V가 두 개예요. 미아오의 미아오, 공명 미아오는 MEOW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미아오예요. 미아오. 그러면 이즈나의 이즈나는 뭐냐? 이즈나의 팀명 이즈나는 소문자 IGNA예요. 소문자. 그리고 이즈나의 이즈나, 공명 이즈나는 대문자 IGNA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너무나 동일한 전략이야. 미아오 전략이랑. 이게 조금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 물론 본인들은, 이 곡을 만들고 전략을 짠 본인들은 되게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즈나의 이즈나 노래가 나와봐 알겠지만 약간 좀 전략면에서 너무 살짝 식상하다는 면을 줄 수 없었어요. 또한 드립하고 Fake It, I Will Always Love You가 들어있다는 것은 결국은 준비가 잘 안 됐다는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그 노래들이 들어가 있는 게 문제는 아닌데 결국은 이 이즈나라는 그룹을 위해서
더 블랙 레이블에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다고. 이미 아일랜드2에서 이미 한번 봤던 무대와 노래들이란 말이지. 그게 들어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지나 노래도 미야오의 미야오 전략과 동일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전략이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죠. 다만 약간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미야오의 미야오 노래가 괜찮았단 말이죠. 춤하고 무대하고 노래가 괜찮았어. 그래서 그 똑같은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간다고 보았을 때는 이즈나의 이즈나 노래도 무대도 괜찮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요. 물론 실제 무대가 하고 곡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너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즈나라는 팀명도 곡명도 과연 잘 만든 것이냐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일랜드2 할 때 프리뷰 때인가 1화 리뷰 때 한번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일랜드2가 나를 찾아서요. 나를 찾아서. 근데 파이널 러브송 때도 가운데 NA를 N 슬래시 알파로 적었단 말이죠. 이걸 나라고 읽었단 말이죠, 결국은. 근데 이즈나를 쓸 때도 결국은 NA를 쓰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Find your eye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예요. 정확하게는 제대로 된 전략이냐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결국은 너무 한국적인 마인드로 잡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나를 찾는다. Find your eye 이게 한국인들이 봤을 땐 그럴듯해. 한국인들이 봤을 땐 그럴듯하다고. 근데 과연 영어잖아. 그러면 영어를 맨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제가 물론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제가 그래도 영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영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Find your eye가 너무 어색해. 이제 여러분에게 극단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Find my you라고 하면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어요? 똑같은 거야. Find your eye나 Find my you라고 하면 똑같은 문장이야. 이거 인정하겠냐고.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 이거거든 결국은. 그러면 이즈나도 마찬가지야. NA를 하잖아. 나라는 게 이게 N 슬래시 알파를 자꾸 사용하던데 슬래시가 없어도 나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슬래시가 있는 건 더 이상하고. 왜냐면 이건 제가 아일랜드2 리뷰 때도 말했지만 이건 not available 이거든. 결국은 이즈나라는 게 is not available 이야. 한국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는 That's me. 결국 나야. 결국 나야라는 팬클럽도 되고 That's me라는 나야라는 것도 되지만 이즈나는 나야가 아니야. 이즈나는 It's me가 될 수 없어. Is not available 밖에 안 된다고. 이 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한국말이기 때문에 It's me가 될 수 없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미야오를 보자면 미야오는 의성어나 의태어잖아. My eyes open wide 라는 문장을 축약한 단어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양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되기도 하고 의성어이자 의태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베이비 몬스터도 마찬가지야. 베이비라는 단어와 몬스터라는 단어가 결합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실제로
서바이벌 걸그룹 출시만 봐도 프로듀스 101은 IOI 101 자체를 형상화해서 IOI로 만들었잖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 101도 마찬가지고 101 101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케플러 때는 그때는 이제 그 걸스 플래닛 자체가 그 행성이잖아, 행성. 유니버스라는 앱도 런칭하면서 그 세계관 자체가 우주였다고. 그래서 케플러라는 명칭을 지은 것도 난 대단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유니스나 클래식 같은 거는 솔직히 관심 없고 무슨 뜻인지 난 솔직히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즈나 자체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베이비몬스터랑 미야오 5세대 선두주자 세 그룹으로 봤을 때는 난 뭔가 좀 어색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봐도 이즈나는 너무 한국인이 콩글리시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Find Your Eye도 그렇고, 좀 월드와이드로 가려면 이거를 좀 다른 외국인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야 이게 좀 먹힐 텐데, 너무 한국인의 시각에서 한국적인 마인드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색해졌다는 거예요. Find Your Eye가 뭐야? Find My You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즈나도 결국은 It's me가 아니고 Is not available 이라고. 이거 한번 다시 뭐 지금 바꿀 순 없겠지만, 이거 이 용어 만들어낸 사람, 이 타이틀명하고 공명, 팀명하고 공명 만들어낸 부서,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이 과연 이거 잘 만들었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즈나는 미야오의 미야오 노래를 유추해 봤을 때 이즈나 노래도 괜찮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대가 되고 추정이 돼요. 근데 갑자기 미야오가 복귀를 한대. 컴백을. 이즈나가 데뷔가 11월 25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미야오가 11월 18일날 컴백을 한다는 거야. 와, 뭐지?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나는 더블랙 레이블이 전략을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세요. 베이비몬스터가 컴백을 했잖아. 드립이라는 노래하고 클릭클락이라는 무대로 대박을 터뜨렸잖아. 지금 베이비몬스터 1집 때 쉬시나 뭐 베러업 그때보다는 완전히 급상승했어. 너무 좋다고. 그리고 위플래시도 너무 좋고, 이 두 그룹이 완전 떠버렸어. 시장 완전 장악해버렸다고. 근데 미야오가 1집 때 미야오의 미야오로 재미를 못 봤단 말이야. 노래도 좋고 무대도 괜찮았는데 아무런 재미를 못 봤어. 무슨 얘기냐? 노래하고 무대 전략은 좋았지만 방송 전략이 하나도 없었다고. 노래 좋아야 되고 무대도 좋아야 되고 춤도 좋아야 되는 거 맞는데 방송 전략이 하나도 없었다고. 어떻게 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어느 폴에 어떻게 출연해가지고 점점 기승전결로 가지고 갈지에 대한 전략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서 재미를 하나도 못 봤단 말이야. 각인이 하나도 안 됐어. 왜냐면 보세요. 베이비몬스터도 이즈나도 서바이벌 출신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각각의 멤버들의 캐릭터나 성향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근데 미야오는 뜬금없이 팍 등장해가지고 엘라 예쁘지 하면서 엘라 모습 딱 보여주고 그게 끝이었다고. 일단 뮤직비디오가 처음에 망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무대에서는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임팩트를 가지지 못했다고. 결국은 미야오는 용두사미가 돼버렸어요. 1집 때. 근데 베이비몬스터가 확 뜨고
그 드립과 클리크랑 노래로 갑자기 확 뜨니까 이즈나도 데뷔가 다가오고 11월 25일 데뷔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더 블랙 레이블이 되게 조급해하는 것 같아. 조급해하는 것 같다고. 미아오가 빨리 못 뜨니까 미아오를 빨리 시장에서 띄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너무 빨리 컴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컴백에 대한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되게 미흡한 상태로 컴백하는 확률이 높다 봅니다. 높다 봐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11월 18일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좀 미흡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봅니다. 물론 잘 나올 확률도 있겠죠.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왜냐면 관심사가 다 베이비몬스터랑 S5가 쏠려 있거든. 시장이 쏠려 있다고. 그리고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에도 쏠려 있고 그런 상황. 그리고 이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블랙 레이블의 이즈나를 보지 미아오를 먼저 보지 않는다고. 맞잖아. 그럼 미즈나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그 다음 주에 이즈나가 데뷔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즈나한테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즈나의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거에 쏠려 있는데 미아오 그때 데뷔하면 뭐 물론 보긴 하겠지만 이거 뜨겠냐고. 이거 내가 봤을 때 시기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컴백 시기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준비도 매우 미흡할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돼요, 정말로. 곡은 당연히 컴백곡은 미아오의 미아오 때처럼 좋을 수 있어. 무대도 괜찮을 수 있어. 하지만 방송 전략이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준비하기에 내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해.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그 기대했던 만큼의 시장의 반응을 얻지 못할 확률이 크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이즈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위험한 게 난 I Will Always Love You 노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내가 말했잖아. 이즈나 데뷔 트레일러 봤잖아. 그런 컨셉을 희석시킬 수 있는 노래를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내가 저번에 케이콘 무대 하기 전에. 그게 I Will Always Love You거든. I Will Always Love You 같은 거 내가 봤을 때 이즈나 이제 버려야 된다고.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돼.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지금은 이즈나 데뷔 트레일러 나오는 그런 이미지로 몰아가야 돼요. 그리고 차라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즈나 패딩 찍은 영상 있잖아. 오히려 그게 훨씬 예뻐.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일랜드 2 무대 하듯이 I Will Always Love You 노래하면 내가 봤을 때 별로야. 이거는 그 컨셉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희석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드립하고 페이크 힛은 좋은데 무대도 아일랜드 2 때도 정말 좋았고 드립 노래도 정말 좋았고 페이크 노래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 이벤트에서도 말했잖아. 베이비몬스터가 똑같은 제목으로 나온 거야. 드립 노래를. 근데 드립 노래가 너무 좋아. 베이비몬스터 드립 노래가 너무 좋다고. 지금 상대적으로 이즈나의 드립이 무대가 나쁜 것도 아니고 노래가 나쁜 것도 아닌데 베이비몬스터의 드립에 비해서 이즈나의 드립이 약하다고. 그러면은 정말 이즈나의 타이틀곡, 이즈나 노래가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 이거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어. 내가 봤을 때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좀 살짝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도 많이 됩니다. 걱정도 많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2 파생그룹 나온다며. 여러분이 자꾸 뭐 파생그룹에 누가 들어가고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는 것 같던데, 후코가 들어가고 뭐 박연이 들어가네, 뭐 김규리가 들어가네,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뭐 파생그룹 나오는 거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일랜드 2의 다른 참가자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딱 거기까지예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내가 봤을 때 IBI보다 못해.
프로듀스 101 때 IOI를 만들고 나서 그 파생 그룹인 IBI를 만들었잖아. 일반인. 근데 별로였거든. 지금 아일랜드2에서 아일랜드2 참가자가 24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엑기스는 이 이진 7명이 전부야. 내가 지금 말을 하지만 이 7명 외에 더 뽑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이 7명 말고는 더 뽑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러면 나머지 17명 가지고 파생고를 만들면 될까? 그러니까 그 참가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보는 건 좋은데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1구는 당연히 못 되고 이즈나하고도 경쟁도 당연히 안 돼. 당연히 안 돼. 이즈나하고 같은 컨셉을 갈 수도 없고 결국은 귀요미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뭐 틈새 시장을 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즈나나 베이비몬스터, 미아오 이런 그룹의 레벨로 가는 게 아니라 Say My Name이나 메이딘 요 정도 레벨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만들면 어쩔 수 없어. 내가 한 번은 보겠지만 두 번은 안 볼 것 같아요. 나머지 17명을 어떻게 조합을 해도 잘 나올 수 없어요. 뭐 여러분 뭐 후코를 넣고 박연 넣고 그러면 뭐 엄지연 넣고 그러면 뭐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닙니다. 경쟁력 없어요. 경쟁력 없고 메이딘이나 Say My Name 수준이에요. 내가 봤을 때 어떤 조합을 해도 절대 승부 볼 수 없어. 그냥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아일랜드2 최종화 때도 말했지만 후코는 데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데뷔 안 했으면 좋겠어. 파생그룹이나 뭐 파생그룹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데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자면 지금 5세대 걸그룹 시장이 이제 베이비몬스터, 미아오, 이즈나가 있는데 선두주자가 있는데 베이비몬스터가 컴백을 하면서 드립과 클리클락 노래로 갑자기 확 떠버렸어요. 이미지 변신까지 해버렸어. 1집 쉬쉬하고 벨업 때보다 이미지 변신하면서 베이비몬스터가 갑자기 확 치고 나가고 있다고. 근데 미아오가 1집 때 미아오의 미아오로 재미를 못 보면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11월 18일 날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 시기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방송 전략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전략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뭐 곡하고 무대를 아무리 잘 뽑았더라도 방송 전략에 실패하면 인기를 얻을 수 없어요. 이미 이즈나하고 미아오를 두 팀을 프로듀싱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즈나가 11월 25일날 데뷔가 앞두고 있는데 미아오를 먼저 컴백시키겠다. 이거 완전히 내 새끼를 먼저 시장에 내보이겠다. 이런 전략 아니에요. 그것도 좀 별로고 그런 마인드 좀 별로고 실제로 베이비몬스터하고 이즈나 사이에 껴가지고 베이비몬스터가 확 치고 나가 있는데 미아오가 과연 컴백을 해서 얼만큼 재미를 볼지 저는 되게 솔직히 80% 정도 부정적입니다. 방송 전략을 아직 완벽하게 짜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이즈나의 이즈나도 미아오의 미아오 곡처럼 약간의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즈나라는 공명이든 팀명이든 너무 한국적인 마인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콩글리시로 저는 보인다. 외국인이 봤을 때는 좀 웃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일랜드2 파생그룹은 아일랜드2의 엑기스는 이즈나 7명 지금 데뷔조에 있는 이즈나 7명이 전부고 나머지 17명 참가자로 어떤 조합을 만들어도 안 된다.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이즈나 패딩 이벤트를 하는데 그 댓글 분 중에 엠마라는 분이 저한테 2만원을 슈퍼 땡스를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즈나 패딩
패딩은 저와 이 엠마 두 분이 사는 겁니다. 두 분이 사는 거예요. 엠마님과 제가 이지나 패딩을 구독자한테 선물하는 겁니다. 네. 뭐 다른 분들도 뭐 혹시나 더 뭐 어떤 방식으로든 후원해 주시면 제가 이지나 패딩 자켓을 한 벌 더 마련해서 두 명한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괜찮으시면 뭐 몇 명이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많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어린 친구들이잖아. 이제 사회 초년생을 앞둔 친구들 일 테고 나이대로 보아 당연히 사회 초년생일 테고 뭐 2, 3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의상이니까 비쌀 거 아니야. 비싸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후원해 주실 분 계시면 후원해 주시면 제가 이즈나 패딩 자켓 지원자 좀 보고 웬만하면 좀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데뷔했습니다. 아, 그리고 맞다. 그 혹시나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영서가 이 영상을 보진 않겠지만 영서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영서는 무조건 하나 따로 사주겠습니다. 무조건 이즈나 패딩 하나 사줄게. 영서야. 혹시나 영서 지인분이 있으면 영서한테 지원하라고 하면 영서가 지원했다는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영서에 대한 뭐 자기소개나 그런 거는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영서에 대한 거는 그냥 영서가 지원했습니다 정도만 공개하고 만약에 지원한다면 지원했습니다 정도만 공개할 거고 영서한테는 그냥 패딩을 하나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1등과는 별도로 패딩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체리 모양을 진짜 좋아해서 체리 로고나 체리 모양이 있는 물건들이나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그런데 유독 체리가 많더라고요. 그냥 보고 있으면 좀 귀여워요. 저는 MBTI 파워 T로서 MBTI F들을 공격할 수 있는 F킬러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나 계획을 마음먹고 세울 때는 정말 세세하게 잡는데 계획이 망가지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감히 약간 쉽게 꿈꾸지 못했는데 기회가 생겨서 연습생을 시작하고 더 욕심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가수의 꿈을 꿈꾸게 되었습니다.